두산전나 두중이가 좋아지고 있나이다.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요, 저가권에서 힘을 모아주다가 강력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2,000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주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산중공업 유가 상승, 유가 한 80달러까지 올라가 100만 원도 돌파하면 원전 너무 필요해.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력난과 유가 상승과 전력난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자, 런던 선물 거래소 12월분 브렌트가 0.99 상승한 8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2018년 10월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력난으로 미국에서 석탄 소비량이 8년 만에 증가했었던 이런 어떤 부분도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관리청이 EIA에 따르면 올해 미국 발전사 석탄 소비량이 5억 3,690만 톤으로 추산된, 그래서 지난해 비교해서 23% 늘어난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투자를 진행할 계획에 밝힌 이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전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두중이에 대한 부분, 정말 어떤 두중이 원자력 발전 설비 사업을 하고 있고 탄소 중립 새로운 대안으로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전환과 소형 모듈, 소형 원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어떤 기업은 다시 한번 주목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레전드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은 충분히 되겠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15만 1,802원에서 하락선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다가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월봉에서 저가에서 탁 들어올려주는 요런 어떤 부분 굉장히 뭐 주가에 있어서 레전드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산중공업은 굉장히 트레비앙한 회사니까 보면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탈원전의 서름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은 반드시 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 보면 실적 두중이가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3분기도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보면. 그렇게 해서 실적으로 말한다. 상반기 결산 실적, 상반기 결산 실적에 대한 부분. 상반기는 뭐 1분기, 2분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코스피가 108조 원 매출에 그 91조 역대 최대 이익에 대한 부분. 코스닥도 100조 매출로 코로나 전 수준을 추월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국내 증시 상장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금 경신하면서 튼튼한 체력에 대한 부분이 나 있어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측면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 테이퍼링 가시화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감소 우려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리지만 실적만큼 견조한 이런 어떤 모습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요.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46 증가한 1080조 5,800억 원을 기록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영업이익은 91조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이런 어떤 측면. 그래서 자, 코로나 영향에 대한 부분, 외형 성장과 이익률 개선, 긍정적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코스닥의 실적 호조가 확인된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레전드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두중이 뭐 실적 잘 났잖아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됩니다. 두산
자, 여기 나왔네, 여기. 예. 영업이익이 2,546억 원. 이거 잘 나온 거죠, 보면. 그래서 두슬라에 대한 부분, 이 곤매들이 막, 그랬는데, 대차에 대한 부분 볼까요? 대차가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뭐, 요 정도는, 양호합니다, 보면. 공매도의 비중 뭐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이거 100달러도 넘어갈 것 같은데, 보면 100달러 넘어가면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겠죠, 보면. 자, 1년간 2배 치솟는 유가에 대한 부분. 자, 뭘까요? 1년 사이에 2배. 지금 80달러니까 예전에 40달러였다는 거죠. 2배 가까이 오른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그렇죠. 100달러까지. 그래서 나오면서 직접 연료를 가동하는 해운과 항공업계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이런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WTI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80달러 선을 넘어섰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미국 에너지 장관은 유가가 100달러 선을 매우 쉽게 넘길 수 있다. 100달러, 형들아, 에너지 장관 형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도중이에게 100달러 넘어서면 앞으로 원전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에너지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크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레전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내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망. 그래서 겨울에 혹한과 미국의 국제여행 재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추가 증산은 없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직접 연료를 가동하는 항공과 해운업에 큰 부담이고, 분기마다 최고 실적을 갈아치는 해운업이 좀 약한. 해운업 관계자는 유류비를 많이 쓰는 해운업은 유가 상승이 큰 문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운임이 낮고 유가는 높을 당시 연 매출이 한 20% 정도가 유류비로 나가는. 그래서 유가 상승이 해운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래서 현재는 해상 운임이 크게 올라 실적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면서도, 향후 유류비 하락하고 유가 오르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또 이렇게 뭐 리스크 요인이 있다. 뭐 그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항공도 마찬가지겠죠. 항공은 유류비 또 많이 쓰는. 그래서 항공업계는 통상 유가가 낮을 때 계약을 하는 미리 연료를 비축하거나 유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낮추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현재 노선 운항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전이라 유류 사용 표현이 평년보다는 적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면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원가의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한저비용 항공사 LCC 관계자도 워낙 운행 편수가 적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만큼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행 수요가 내년 상반기에 회복된다는 전망 하에 그때까지 고유가가 유지될지 지켜봐야.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이 많다. 뭐 그런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유가가 오를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에 있어서 너무 눌려줬어요 모습, 추가에 있어서 너무 눌려줬어요 모습, 너무나도 눌려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32,000원의 슈팅, 그러다가 하락선에서, 자, 보면 볼리지 밴드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 대한 부분 18,050원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은 충분히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요, 결국에는 월봉과 주봉과 일봉에서 저점에서 강력한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